캄캄한 방 안에서 제 등 위를 천천히 타고 흐르던 그 손길.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준호야, 너 맞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분은 제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은밀한 프라이빗 샵에서 마주친 금지된 얼굴. 37 총각과 60살 유부녀.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아들 몰래, 세상 몰래. 하지만 결국 모든 비밀은 들통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친구 집 식탁 아래에서 몰래 스치는 발끝, 호텔방에서 나눈 뜨거운 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순간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뜨거웠고 그리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금지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그리움.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올해 37살 준호라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몇 번 연애는 했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참 고되잖아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9시까지 회사 도착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상사한테 전화 오면 나가야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느낌이었어요. 특히 허리가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만 보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깨도 뭉치고 목도 뻐근하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 금방 다시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야, 준호야. 너 요즘 얼굴이 완전 죽어 있는데? 많이 힘들어? 응.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럼 내가 좋은 곳 하나 알려줄까? 거기 가면 확실히 좋아질 거야. 어디? 프라이빗 힐링샵이야. 완전 조용하고 관리도 진짜 잘해줘. 나도 거기 다닌 지 1년 됐는데 완전 달라졌어. 프라이빗 힐링샵이라는 말에 처음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곳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료가 진지하게 추천하는 걸 보니 그냥 마사지샵인 것 같았어요. 그래, 얼마야? 한 번에 15만 원 정도.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값어치는 해. 15만 원? 비싸네. 근데 진짜 좋아. 일단 한 번만 가봐. 후회 안 할걸? 고민하다가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동료가 알려준 주소를 받아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강남 뒷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입구에는 간판도 작게 붙어 있었고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힐링 스파 아로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조명과 함께 향기가 퍼져 있었어요. 라벤더 향인지 아니면 다른 향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편안해지는 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20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김준호인데요. 아, 네. 확인됐습니다. 처음 방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간단하게 상담 먼저 해드릴게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몸 상태를 물어보더니 어떤 부위가 불편한지, 어떤 관리를 원하는지 체크했어요.
손님께서는 허리랑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럼 전신관리 코스로 해드릴게요. 90분 코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 라커룸에서 옷 갈아입으시고 가운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라커룸에서 옷을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받은 룸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에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깨끗한 타월이 깔려 있었습니다. 손님, 편하게 엎드려 계시면 됩니다. 곧 담당자가 들어갈게요. 직원이 나가고 저는 천을 걸친 채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음악 소리만 들렸어요.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여기 괜찮은데.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발끝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손길. 손님, 시작할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아, 여기는 여자 관리사가 하는구나.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관리가 시작되니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 어깨까지 천천히 올라오는 손길이 정말 좋았어요. 힘도 적당했고 뭉친 곳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관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서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등을 따라 천천히 손이 움직였어요.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손길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올라왔을 때 목 뒤쪽을 지그시 누르는 손가락. 아, 거기 시원해요. 네, 여기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손길이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이어졌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손님, 이제 뒤집으세요. 앞쪽도 해드릴게요. 네. 저는 천천히 몸을 뒤집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떴어요. 천장에 은은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 아래 제 옆에 서 있는 관리사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처음엔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이 적응되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우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익숙한 그 미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정 이모님? 그 순간 관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는 눈이 점점 커졌어요. 준호야? 네, 맞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제 절친한 친구 민수의 어머니, 윤정 이모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윤정 이모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어요. 윤정 이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왜 여기? 저도 그게 동료가 추천해줘서. 아. 윤정 이모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이모님은 왜 여기서? 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일해야 해서. 일이요? 응, 민수 아빠가 사업 망해서 빚이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돈 벌어야 해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민수네 집이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걸 제가 몰랐네요. 민수한테도 말 안 했어. 걱정할까봐. 윤정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 응? 오늘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 이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항상 밝고 우아하던 윤정 이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응, 힘들지. 근데 어쩌겠어. 살아야지. 윤정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이제 갈게요. 응, 미안해, 준호야.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하고 건물을 나섰어요.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윤정 이모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순의 집이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것도, 윤정 이모가 그런 곳에서 일한다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윤정 이모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떨리던 목소리, 슬픈 눈빛, 그리고 제 몸을 만지던 따뜻한 손길까지.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 이모는 제 친구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저보다 25살이나 많으신 분이고요. 절대로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제 등을 따라 흐르던 그 손길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준호야, 요즘 뭐해? 바빠? 응,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 그래, 오랜만에 한잔할까? 요즘 답답해서 말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제? 이번 주말 어때? 좋아. 주말에 민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준호야. 우리 집 요즘 진짜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사업이 완전 망했어. 빚만 몇억이래. 집도 팔아야 할 것 같고. 진짜? 응,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도 안 좋아. 요즘 맨날 싸우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 밤늦게 들어오시고 말도 없으시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정 이모님이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거겠지. 하지만 민수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그것도 말 안 해주셔. 물어봐도 그냥 일한다고만 하시고.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엄마 표정이 뭔가 어두워. 예전에는 항상 밝으셨는데. 그러시구나. 저는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정 이모가 얼마나 힘드실까.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윤정 이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발신자를 보니 윤정 이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자를 열어봤어요. 준호야, 그날 이후로 자꾸 내 생각이 나. 미안해. 내가 날 어떻게 봤을지 창피하고 부끄러워. 하지만 이상하게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 내가 이상한가 봐.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모님, 저도 이모님 생각 많이 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자꾸 이모님이 생각나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문자를. 하지만 이미 보낸 뒤였습니다. 몇 분 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 말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얘기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친구 어머니를 몰래 만난다는 게.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모님.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저녁 7시 어때? 장소는 내가 정할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윤정 이모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윤정 이모가 알려준 장소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 안쪽에 숨어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윤정 이모가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계셨죠. 마치 누군가 알아볼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이모님, 준호야 왔구나. 앉아. 저는 윤정 이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뭐. 그럭저럭. 윤정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그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이모님. 괜찮아요. 아니야. 부끄러웠어.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 윤정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모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고마워, 준호야. 윤정 이모가 제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준호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기태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민수는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오고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 이모님, 밤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텅 빈 집이 너무 싫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윤정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모님,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라도 없었으면 나 진짜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윤정 이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윤정 이모의 힘든 이야기, 민수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쌓여가는 빈 이야기까지. 기태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요즘은 말도 잘 안 해. 집에 들어와서도 방에만 박혀 있고 이모부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한테는 하소연도 안 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더라. 그러시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말이야. 기태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것 같아. 변호사 사무실이요? 응. 서류 뭔가 준비하는 것 같더라. 재산 정리 같은 거 혹시 이혼 준비하는 거 아닐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설마 그러시겠어요? 30년을 같이 사셨는데 30년이 뭐가 중요해.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야. 윤정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기태한테만 의지하면 안 되겠더라.
이모님,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한테 의지하고 싶어. 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이상한 거 맞지? 윤정 이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모님, 저도 이모님이 좋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정 이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돌아서 자꾸 내 생각만 나. 저도요, 이모님.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람 없는 공원, 한적한 카페, 외곽의 드라이브 코스. 만날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만 잡았어요. 그러다가 어깨에 기대고, 그러다가 포옹도 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 나가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나 요즘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져. 저도요, 이모님. 근데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이러는 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모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윤정 이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준호야, 나 너무 외로웠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한강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숨어야 하는 사이였고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는 관계였어요. 어느 날 민수네 집에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수 생일이라고 해서 친구들을 초대한 거였어요. 저도 당연히 초대받았습니다. 사실 가기 싫었어요. 윤정 이모를 민수 앞에서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갔습니다. 민수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친구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준호야, 왔어? 어서 와. 민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거실에는 윤정 이모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호 왔어? 어서 와, 앉아. 윤정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피했어요.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너는 민수랑 놀고 있어. 저는 거실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주방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윤정 이모가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윤정 이모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상 가득 놓였습니다. 우와, 이모님 요리 진짜 맛있어요. 친구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준호, 너 부럽다. 이런 음식 자주 먹을 수 있어서. 나도 자주 못 먹어. 요즘 이모님 바쁘셔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엄마 요즘 일 때문에 바쁘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민수야, 너희 엄마 어디서 일하셔? 나도 소개 좀 받고 싶은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잘 모르겠어. 엄마가 말 안 해주셔서.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 이모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가 중요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자, 많이 먹어라.
이모가 애써 밝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자꾸 윤정 이모가 신경 쓰였거든요. 밥을 먹는 척하면서도 계속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윤정 이모도 저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피했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우리의 발이 살짝 닿았습니다. 찌릿한 느낌이 온몸에 퍼졌어요. 윤정 이모도 그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계속 음식을 먹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응? 뭐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시고 뭔가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정 이모도 순간 손이 멈췄어요. 민수야, 그냥 기분 좋으셔서 그런 거겠지. 제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그런가? 근데 진짜 예뻐지신 것 같아. 안 그래? 그러네. 이모님 요즘 더 젊어 보이시는데?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윤정 이모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에이, 너희들 뭐라는 거야? 나이 들어가는데 무슨. 아니에요. 진짜 예쁘세요. 친구들이 계속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요즘 더 이상해. 집에도 잘 안 오시고 오셔도 말이 없으시고 엄마 혹시 아빠랑 무슨 문제 있으세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윤정 이모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수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신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해요. 요즘 전화도 몰래 받으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민수야. 윤정 이모가 약간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우리 집안 얘기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서. 민수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뒤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윤정 이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준호야, 잠깐만. 네. 민수 저기 화장실 간 사이에 베란다로 나와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모를 따라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윤정 이모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민수 말 들었지? 기태가 요즘 정말 이상해. 네. 나도 느끼고 있어.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윤정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걸까? 설마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여자 향수 냄새도 나고 전화도 몰래 받고. 윤정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야,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이모님. 저는 윤정 이모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모는 제 품에서 조용히 흐느꼈어요. 준호야, 너라도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괜찮아요, 이모님.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꼭 안은 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윤정 이모와 저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모가 일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저는
매번 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드라이브를 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됐거든요. 어느 날 밤 우리는 외곽의 전망 좋은 곳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기 정말 예쁘다, 이모님. 그러게. 오랜만에 이런 데 와보네. 윤정 이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태랑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이렇게 자주 드라이브 다녔었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하긴. 요즘 기태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집에 와도 말도 안 하고 주말에도 혼자 어디 나가버리고. 윤정 이모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남처럼 느껴져. 한 집에 사는 타인 같아. 이모님,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기태한테 아무 감정도 안 느껴져.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그냥 무감각해. 그 정도로요? 응. 대신에 윤정 이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이모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대신에 너한테는 이상한 감정이 느껴져. 심장이 뛰고 설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모님, 나 이상한 거 맞지?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너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아니에요. 저도 이모님한테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정 이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이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만나고 싶고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모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윤정 이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 말 듣고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저는 윤정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우리의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입술을 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님, 준호야, 우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와 함께라면. 윤정 이모가 다시 제게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껴안고 아무 말 없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아빠가 오늘 집에 다른 여자 데리고 왔어. 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 엄마랑 아빠가 엄청 싸우고 계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서둘러 민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 윤정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아, 진정해. 이 사람은 그냥 사업 파트너야. 기태 이모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사업 파트너가 손잡고 들어와? 나를 바보로 하나? 진짜라니까? 오해야.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정 이모와 기태 이모부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모님, 이모부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윤정 이모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여자 데리고 왔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윤정아, 그러니까 오해라니까. 기태 이모부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기태 씨의 사업 파트너일 뿐이에요. 오늘 중요한 서류 때문에 집까지 온 거고요. 사업 파트너가 손을 잡고 들어와요? 웃기지 마세요. 윤정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민수야, 미안해. 윤정 이모가 민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바람 피우신 거예요? 민수가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아빠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기태 이모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뭔데요? 정말 사업 파트너야. 내가 빚 갚는 걸 도와주고 있어. 빚?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아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어. 그걸 갚으려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기태 이모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모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말 못했어. 창피해서, 그리고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결국 숨긴 거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윤정 이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내가 잘못했어. 기태 이모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성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여성이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들과 저뿐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윤정 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 당신 정말 바람 핀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당신 앞에서. 윤정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태 이모부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윤정 이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네. 윤정아. 됐어.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한테. 윤정 이모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준호야, 우리 집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아질 거야, 민수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저는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윤정 이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윤정 이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근데 나 이제 정말 한계야. 기태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내일 만날 수 있어?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이모님.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전에 갔던 그 카페로 와줘. 저녁 7시에.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윤정 이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이모님, 준호야, 앉아. 저는 이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많이 힘드시죠? 응, 준호야,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기태랑 이혼하기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모님, 그게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 믿음이 깨졌어. 윤정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기태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대신에 윤정 이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에 너한테 마음이 가 있어. 준호야. 이모님, 나 나이도 많고 민수 엄마고 너한테 짐만 될 거라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윤정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모님, 저도 이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뭐? 민수는 어떻게 해요? 민수가 알면. 알아. 민수가 충격받을 거야. 근데 준호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30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윤정 이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야, 나랑 함께 해줄래? 제발. 윤정 이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친구를 배신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윤정 이모를 사랑하는 제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이모님,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우리는 그날 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윤정 이모를 선택하면 민수를 잃게 될 것이고, 민수를 선택하면 윤정 이모를 잃게 될 테니까요. 며칠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우리 엄마가 집 나가셨어.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계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떡하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해, 민수야. 내가 찾아볼게. 저는 윤정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받았어요. 이모님, 어디 계세요? 민수가 걱정하고 있어요. 준호야, 나 호텔에 있어. 집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 이모님. 준호야,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네, 어디세요? 윤정 이모가 있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윤정 이모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만 옆에 놓여 있었어요. 이모님,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윤정 이모가 일어나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근데 집에 있으면 미쳐버린 것 같았어. 민수가 걱정하고 있어요. 알아, 미안해. 근데 지금은 민수 얼굴도 보기 힘들어. 기태 생각나서. 윤정 이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모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이모님. 제가 옆에 있잖아요. 준호야, 생각해봤어? 뭐요? 나랑 함께 할 거냐는 거. 윤정 이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님. 저 이모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윤정 이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네. 후회 안 해요. 윤정 이모가 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그날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위로하고 사랑을 속삭이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며칠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기태 이모부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준호야,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이모부님,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기태 이모부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부님, 준호야, 앉아. 저는 이모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준호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윤정이랑 무슨 사이야?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기태 이모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정이가 요즘 밤마다 누군가 만나더라. 그래서 미행해봤어.
그랬더니 너였어. 이모부님, 민수 친구랑 내 와이프가 이게 말이 돼? 기태 이모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모부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하지만 이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셨어요. 이모부님이 이모님을 버렸잖아요. 뭐, 내가 윤정이를 버렸다고? 기태 이모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너 완전히 오해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윤정이 버린 적 없어. 오히려 지키려고 했어. 지키려고요? 내 사업이 망해서 빚이 5억이 넘었어. 그대로 두면 집도 재산도 다 날아갈 상황이었어. 기태 이모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을 윤정이 명의로 다 돌려놨어. 나한테 채권자들이 들이닥쳐도 윤정이랑 민수는 보호받을 수 있게. 그럼 그 여자는요? 정말 사업 파트너야. 그 사람이 내 빚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 물론 대가는 있지. 내가 다시 사업 일어서면 동업하기로 했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바람 핀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30년 동안 윤정이밖에 몰랐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태 이모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윤정이는 날 오해했어. 그리고 너한테 갔어. 이모부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늦었는데. 기태 이모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윤정이 잘 부탁해. 나보다 너를 선택한 거니까. 이모부님, 가. 이제 윤정이한테 가봐. 진실을 알려줘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게 오해였다니. 윤정 이모도 저도 기태 이모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둘러 윤정 이모가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윤정 이모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왔어? 이모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저는 기태 이모부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재산을 이모님 명의로 옮긴 것, 사업 파트너 이야기, 그리고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윤정 이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거짓말이겠지? 아니에요. 이모부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착각한 거였어? 윤정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가 날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 버린 게 아니라? 네. 윤정 이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기태한테, 민수한테, 그리고 너한테까지.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이모님,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용한 거야. 외로움 때문에. 아니에요, 이모님. 아니야. 맞아. 나 정말 최악이야. 윤정 이모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태한테 돌아가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저는요? 윤정 이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모님, 너는 아직 젊어.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나는 기태한테 돌아가야 해.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펐지만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이모님.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너는 내 인생에서 잠깐 스쳐간 따뜻한 계절이었어. 윤정 이모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계절이 날 살렸어. 고마워.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날 이후 윤정 이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태 이모부와 긴 대화를 나눴고 서로 용서를 구했다고 들었어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우리 부모님이 다시 좋아지셨어. 신기하지? 그래, 다행이다. 응. 아버지가 엄마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대. 그리고 엄마도 뭔가 반성하신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잘 됐네. 근데 준호야, 너 요즘 왜 이래?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윤정 이모와의 뜨거웠던 시간도, 위험했던 만남도, 이제 남은 건 추억뿐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고, 하지만 가끔씩 윤정 이모가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 달콤했던 속삭임, 그리고 뜨거웠던 키스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어느 날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너는? 나는 좋지. 우리 부모님도 요즘 정말 좋아지셨어. 그래. 응. 아버지가 사업 정리하시고 엄마랑 함께 작은 카페 차리셨어. 둘이서 운영하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셔. 민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있잖아.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오랜만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응. 엄마가 자꾸 내 얘기하시거든. 밥 해주고 싶으시대.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윤정 이모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나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갈게. 그래, 알았어. 그럼 시간 날 때 연락해.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윤정 이모를 다시 보는 건. 하지만 며칠 뒤 윤정 이모에게서 직접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나 너 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모님.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 7시 우리 카페로 와줄래? 주소 보낼게. 다음 날 저녁 저는 윤정 이모가 운영한다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해피투게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조명과 함께 커피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고 카운터에 윤정 이모가 서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준호야. 윤정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얼마만이야? 어서 앉아.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주세요. 알았어. 금방 만들어줄게. 윤정 이모가 커피를 내려주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카페 정말 예쁘네요. 그치? 기태랑 둘이서 준비했어. 몇 달 걸렸는데 보람 있어. 이모부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뒤에서 빵 만들고 계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윤정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일하고 집에서 쉬고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래, 나는 말이야. 요즘 정말 행복해. 기태랑 다시 시작하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로워. 다행이에요. 응. 그리고 있잖아, 준호야. 너한테 정말 고마워. 저요? 응.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많이 기댔잖아. 윤정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 너한테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이모님이 좋았어요. 고마워. 근데 준호야, 우리 이제는 정말 선을 지켜야 할 것 같아. 알지? 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 같은 나이 든 여자한테 마음 빼앗기면 안 돼. 이모님은 나이 들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에이, 무슨 소리야. 윤정 이모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태 이모부가 나왔어요. 준호 왔어? 이모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기태 이모부가 저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저와 윤정 이모의 관계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준호야, 그동안 우리 윤정이 돌봐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아니야. 고마워. 내가 부족해서 윤정이 힘들게 했는데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어. 기태 이모부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할게. 윤정이 다시는 외롭지 않게. 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윤정 이모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윤정 이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너는 내 인생에서 잠깐 스쳐간 따뜻한 계절이었어. 그 계절이 날 살렸어. 이제 너도 내 계절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해, 준호야. 그리고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모님. 행복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짧았지만 뜨거웠던, 위험했지만 아름다웠던 그 금지된 계절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금지된 관계. 그 관계는 뜨겁고 자극적이었지만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어요. 윤정 이모님은 남편과의 오해를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만약 그날 그 프라이빗 샵에서 윤정 이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이모님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선을 지켰다면? 지금쯤 우리는 여전히 편안한 친구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돌이킬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윤정 이모님이 외롭고 힘들 때 제가 옆에 있어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모님이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수가 알았다면?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들통났다면? 모든 게 무너졌을 겁니다. 가족도, 우정도, 신뢰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에서 소통이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갈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한다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게 됩니다. 윤정 이모님과 기태 이모부님은 3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기태 이모부님은 아내를 지키려고 혼자 고민했고 윤정 이모님은 남편이 자신을 버린 줄 알고 방황했습니다. 만약 둘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친구의 어머니라는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해도 제가 그 자리를 채워서는 안 됐던 겁니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윤정 이모님과의 관계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가끔 이모님이 생각납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 달콤했던 속삭임, 그리고 뜨거웠던 키스까지.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관계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금지된 끌림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들을. 진정한 해결책은 금지된 관계가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계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는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질 날이 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윤정 이모님이 옳은 선택을 하신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